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도 1회 보건문제 제1과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유황 Skg의 완전연소 시 발생하는 SO2 이산화황의 양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제 유황의 완전연소식 볼 수 있겠죠. S 플러스 O2 에서 SO2 완전연소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유황 kg 자, 무게로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분자량을 계산해야 되겠죠? 자, 항 32kg입니다. 그죠? 자, 이때 발생하는 SO2 가연하고 나서 가연물질 연소하고 나서 생성된 물질입니다. 그죠? 예. 자, 여기 보시면은 뭡니까? 노멀 세제곱미터 최적이죠. 최적이니까 최적은 가스 우리 1몰당 최적은 얼마입니까? 22.4 되겠죠. 자, 그러면 32kg가 황 32kg가 연소했을 때 이산화황 최적으로는 22.4 세제곱미터가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22.4를 뭐로 32로 나누어 주면 1kg당 최적이 나옵니다. 그죠? 자, 0.7 단위는 우리가 노멀 세제곱미터 per kg 그죠? 그래서 1kg 연소할 때 0.7 세제곱미터가 생성이 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몇 킬로가 되든 유황이 1kg가 되든 2kg가 되든 뭡니까? 0.7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산화황의 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맞는 식은 이제 3번의 식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메탄을 공기비 1.1로 완전연소시키고자 할 때 메탄 1뉴턴 세제곱미터 노멀 세제곱미터당 공급해야 할 공기량은 약 몇 세제곱미터인가? 자, 마찬가지 메탄의 완전연소 반응식을 봐야 되겠죠? CH4 플러스 O2 그죠? 자, 생성되는 물질 CO2 자, 이게 완전연소식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메탄 최적으로 나오죠. 최적이니까 1몰당 최적 마찬가지 22.4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공기량을 구해라. 최적으로 구해라. 그러면 요건 2몰이니까 공기는 지금 현재 산소죠. 요거는 이제 산소량입니다. 그죠? 산소량. 그러면은 2몰이니까 22.4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22.4 노멀 세제곱미터 연소하기 위해서 자, 얼마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1 세제곱미터당 계산하기 위해서는 얘를 22.4로 나눠주면 2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산소의 양은 얼마?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는 뭐냐? 공기량으로 구해라. 공기량으로 구해라 했기 때문에 산소량을 우리가 공기량으로 바꿔줍니다. 그죠? 그러면은 곱하기 뭡니까? 21분의 100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은 9.5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9.52. 자, 근데 공기비 1.1로 완전연소 시켰다 이랬으니까 실제 요거는 뭡니까? 이론 공기량이 됩니다. 그죠? 이론 공기량. 이론적인 것이고 실제 우리가 공기비로 보니까 1.1 그러니까 10%가 더 들어가더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1.1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공기비는 뭡니까? 이론 공기량 분의 실제 공기량이니까 이론 공기량 9.5이고 실제 공기량을 얼마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게 되면 실제 답은 4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용기 두께 축소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지금 나오는 거 용기 두께 부식됐다. 두께가 얇아진다. 침식됐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화학적 침해 이런 것들. 근데 과열 그죠? 과열은 용기 두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1kg의 공기가 100도 시하에서 열량 25kcal를 얻어서 등온 팽창할 때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약 몇 kcal per k인가. 자, 지금 보시면 엔트로피 변화량, 뭐 계산식 보시는 것처럼 요 단위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죠? 킬로칼로리 열량을 뭐로 나누라? K. 절대온도로 나누어라. 요 내용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엔탈피 변화량이 되겠죠. 엔트로피 변화량 계산 공식 자체가 T분의 dQ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dQ라는 건 뭐냐? 칼로리. 그죠? 열량이죠? 열량, 변화량. 그죠? 열량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K, T, 절대온도 K입니다. 그죠? 그러면 현재 100도씨, 273 플러스 100 분의 열량, 25.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0도씨, 처음에 0도씨 했는데, 뭐, 25도씨가 됐다. 그러면 변화량, 이렇게 되겠죠. 그죠? 0에서 25만큼, 25를 얻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죠? 등원 팽창할 때.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주어졌다면은 이렇게 차이를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고, 지금처럼 이렇게 나온다면 25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단위를 보시면은, 잘 보시면은 계산 문제는 그대로 풀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에 BC급 분말 소화기의 용도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화재의 종류 크게 4가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A급 화재, 일반 화재입니다. 그죠? 일반 화재. 여기 일반 화재, A급 화재. 제가 남는 화재. 그 다음 B급 화재. 유류나 가스 화재입니다. 그죠? 이게 B급. 유류나 가스까지 포함해서, 그죠? 네. 그래서, B급 화재. 그 다음에 C급 화재는 전기 화재가 되겠죠. C급 화재. 그 다음에 D급 화재가 뭡니까? 금속 화재. D급 화재. 뭐 가스도 이제 B급 속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B, C급 분말 소화기의 용도와 관계가 없는 거. 그러면 이거는 B, 이것도 B죠. C, 그죠? 쓰는 건데 이거는 A니까 A, B, C 같으면은 여기도 포함되겠지만, 그죠?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B, C급이니까.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에 가연성 물질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끓는 점이 낮으면 인화의 위험성이 낮아진다. 끓는 점이 낮을수록 증발되기가 쉽고 인화될 위험성이 높죠.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죠? 그래서 틀렸고, 2번 가연성 액체는 온도가 상승하면 점성이 약해지고 화재를 확대시킨다. 자, 2번의 설명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에 전기 전도도가 낮은 인화성 액체는 유동이나 여과시 정전기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전도도가 높으면 정전기의 축적을 감소시킨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높으면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낮은 인화성 액체, 이거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연성 액체는 물보다 비중이 작으므로 연소 시 축소된다. 가연성 액체는 물보다 비중이 작기 때문에 연소 시 확대된다. 확대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화재 이렇게 났을 때 물을 뿌리면 안 됩니다. 그죠? 연소가 확대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에 가연성 물질의 인화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은 2번. 최소 점화 에너지가 높을수록 인화 위험이 커진다. 최소 점화 에너지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최소 점화 에너지가 낮다, 적다, 적을수록 불이 붙을 확률이 불이 쉽게 붙겠죠.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불이 발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를 우리가 최소 점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에너지가 작을수록 불이 잘 붙겠죠. 그죠? 인화 위험이 커진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의 내용이 되겠다. 자, 8번에 가연성 고체의 연소에서 나타나는 연소 현상으로 고체가 열분해되면서 가연성 가스를 내며 연소율로 연소가 촉진되는 연소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분해 연소가 되겠습니다. 그죠? 가연성 고체가 열분해되면서 가연성 가스를 내면서 연소율로 연소가 촉진되는 연소는 분해 연소를 얘기하고 있다. 열분해를 일으켜서, 그죠? 열분해, 열분해라는 용어가 들어가죠. 자기연소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거, 그죠? 가연 물질의 어떤 그 분자 내에 산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외부의 어떤 산소의 공급 없이도 연소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한다, 그죠? 자기연소. 표면연소이라면은 표면에서 산소와 급격히 산화 반응을 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특징, 그러면 산화 반응, 그죠? 표면에서 산화 반응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연소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증발연소, 그죠? 증기, 그죠? 증기로 바뀌면서 기화가 되면서 증기가 된 다음에 연소하는 현상, 증발연소가 됩니다. 그죠? 지금처럼 열분해가 된다 이러면은 분해 연소가 되겠습니다. 자, 9번에 다음 중 자기연소를 하는 물질로 나열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자기연소라는 것은 연소를 하는데 산소가 필요 없다 이거죠. 자기가 산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물질이라면은 질화면이 니트로셀룰로스, 그죠? 그 다음에 셀룰로이드, 니트로글리세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2번의 내용이 되겠다. 자, 10번에 용기 내부에서 가스 폭발이 발생하였을 때 용기가 폭발 압력을 견디고 외부의 가연성 가스에 인하하지 않도록 한 구조는, 자, 여기서는 내압 방폭 구조죠. 그래서 용기가 폭발 압력을 견디는 겁니다. 견뎌서 인하되지 않도록 한 구조가 되겠다. 되겠죠? 내압 방폭 구조. 그죠? 그 다음에 유입, 기름에 잠기는 거, 안전증, 안전에 증명이 된 어떤 그런 구조를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수 방폭 구조 있죠. 내압, 그 다음에 뭡니까? 압력 방폭 구조. 특히 내압하고 압력하고 많이 보통 보면 헷갈리는데, 그죠? 얘도 이제 폭발 압력이라고 해서 압력 방폭 구조로 여러분들 혼동하시는 분이 간혹 계신데, 얘는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용기가 폭발 압력을 견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견디는 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압력 방폭 구조는 외부로 압력이 새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 내압 방폭 구조가 되겠다. 자, 메탄 60%, 에탄 20%, 프로판 15%, 부탄 5%인 혼합가스의 공기 중 폭발 하한계는 약 얼마인가? 단 각 성분의 폭발 하한계는 메탄 5%, 에탄 3%, 프로판 2.1%, 부탄 1.8%다. 자, 폭발 하한계, 혼합가스의 폭발 하한계 계산식이죠. 뭡니까? L분의 100은 L1 V1 플러스 L2 V2,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그죠? L이라는 것은 폭발 하한계, 각 성분, 각 가스의 폭발 하한계 값이고, V는 그 가스의 최적이 되겠죠? 최적. 자, 그래서 L분의 100은 첫 번째 메탄 60%며 메탄은 5%, 하한이 5%다. 그러면은 5분의 60 플러스 에탄, 자, 3%에 20%, 3분의 20 플러스 프로판
2.1에 15. 부탄까지 5%, 1.8%죠. 1.8에 5%.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L, 그죠? 한 L은 3.5%가 되겠습니다. 3.5%. 답은 3번. 자, 12번에 연료 1kg을 완전 연소시키는데 소요되는 건공기의 질량은 0.232kg A0분의 O0 나타낼 수 있다. 이때 A0가 의미하는 것은 자, 건공기의 질량입니다. 그죠?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건공기의 질량은 0.232 A0, A0가 나타내는 것. A0는 뭡니까? 이론 공기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0는 이론 산소량. 그죠? 자,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은 이론 공기량. 그죠? 그래서 공공기의 질량을 나타내는 거 0.232kg. 자, 13번에 이산기체를 일정한 부피에서 냉각하면 온도와 압력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자, 뭐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이란 PV는 nRT죠. PV는 nRT. 자, 여기서 부피에서 일정한 부피는 일정하다. 최적. 그죠? 부피는 일정한 상태고요. 압력과 온도가 변화한다. 그죠? 그러면 압력 P와 T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는 뭡니까? 압력과 온도는 서로 비례한다. 그죠? 비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얘가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P도 상승하죠. 그죠? V가 일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온도가 내려가면 압력도 내려간다. 그죠? 내려가면 내려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T가 5다. 5가 되겠죠? 이건 일정하니까 그대로 놔두고 다른 값을 놔두고 그죠? 얘가 올라갔다. 7이 됐다. 그럼 얘도 7이죠. 얘가 3이다. 얘도 3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례하는 그죠? P와 T, 압력과 온도. 그죠? 압력과 온도와 압력. 자, 비례합니다. 그죠? 비례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보시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온도가 내려가면 압력도 내려간다. 그죠? 온도 저하, 압력 강화.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죠. 네,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지금 여기 보시면 상승, 강하.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상승 일정, 저하 상승 아니고요. 그래서 1번의 내용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시아나수소를 장기간 저장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자, 시아나수소는 가장 대표적인 반응 우리가 폭발의 형태가 중합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뭡니까? 98% 이상, 그죠? 98% 이상 충전하고 60일, 그죠? 60일이 경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용기를 옮겨 담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60일. 그래서 장기간 저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중합, 그죠? 중합 반응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합 폭발. 시아나수소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 폭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액체 연료를 수 마이크로메다에서 수백 마이크로메다로 만들어 증발 표면적을 크게 하여 연소시키는 것으로서 공업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연소 방법은 자, 연소시킬 때 아주 작은 입자, 지금 아주 작은 입자로 만들어서 표면적을 크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이거는 뭐냐? 분무 연소가 되겠습니다. 분무. 우리가 스프레이 뿌리듯이, 그죠? 스프레이로 우리가 뿌리듯이 아주 가는 입자 형태로 뿌리면 공기하고 닿는 면이 많아지기 때문에 연소가 잘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무 연소. 자, 16번에 프로판 1몰 연소 시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약 얼마인가? 단, 공기 중 산소량은 21%이다. 자, 프로판
마찬가지 완전 연소식 되겠죠. 자, 프로판이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산소의 양 5몰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완전 연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몰, 지금 1몰 상태입니다. 그죠? 자, 이론 공기량을 구해라. 지금은 산소량이니까요. 몰로 구하는 겁니다. 그죠? 몰. 지금 현재 5몰입니다. 그죠? 5몰. 5몰이죠. 이론 현재 산소량이 5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론 공기량으로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론 공기의 몰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몰수는 그대로 뭡니까? 21분의 100 곱해주는 형태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23몰이 되겠다. 23점 얼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답은 2번에 24몰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에 공기압축기의 흡입구로 빨려 들어간 가연성 증기가 압축되어 그 결과로 큰 재해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 가연성 증기에 작용한 기계적인 발화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자, 여기서는 뭡니까? 압축이 되었기 때문에 단열 압축이 되겠습니다. 그죠? 단열 압축. 그죠? 그래서 기체를 압축했을 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온도를 상승시켜서 그 열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나는 것, 단열 압축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에 1세제곱미터 합성가스 중에 일산화탄소와 수소의 몰비가 1대1일 때 연소에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스 연소 반응식 크게 두 가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뭡니까? 일산화탄소 CO 는 산소가 반개만 있으면 되죠. 0.5몰 O2. 그러면은 CO2가 생성이 되고요. 수소 H2는 O2 마찬가지 0.5 H2O가 되죠. 네, 완전 연소. 그래서 몰비가 1대1일 때 마찬가지 산소의 양은 0.5, 0.5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현재 몰비가 1대1이기 때문에 합성가스는 지금 현재 1세제곱미터가 되겠죠? 1세제곱미터 그 0.5, 0.5씩 차지합니다. 그죠? 반반씩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합성가스 이 두 개를 합친 합성가스가 1세제곱미터인데 0.5몰, 0.5몰이 들어가 있으니까 절반씩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필요한 산소량은 0.5가 되겠다. 그죠? 0.5. 그래서 필요한 공기량으로 환산하게 되면 21분의 100 곱하기 0.5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2.38이 되겠습니다. 네, 답은 3번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몰비가 1대1일 때 연소에 필요한 이론 공기량, 그죠? 1세제곱미터당 얼마가 필요하냐, 지금 그렇게 계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에 영도시 1ATM에서 2리터의 산소와 영도시 2ATM에서 3리터의 질소를 혼합하여 1리터로 하면 압력은 얼마가 되는가?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보시면 영도시 1ATM에서 2리터의 산소와 영도시 2ATM에서 3리터의 질소가 혼합을 합니다. 두 개가 플러스가 됩니다. 산소와 질소가 혼합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 이제 P1 그죠? 온도는 현재 동일하니까 영도시는 동일하니까요. 제외하고 P1 V1 플러스 P2 V2는 P3 V3가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ATM 2리터 그죠? 2ATM 3리터 1리터로 하게 되면
그때의 압력은 얼마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8 atm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에 다음 반응식을 이용해서 메탄의 생성률을 구해라. 자, 그러면 이제 이 앞에 두 개는 뭡니까? 탄소와 수소의 생성률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메탄은 현재 보시면 메탄의 완전 요소, 여기에 플러스 뭡니까? 열량이 발생하죠. Q. 열량이 발생합니다. 생성률을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죠? 자, 메탄은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마 여기서 나오는 열량 변화, 생성률 보시면은 194.4가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O2. O2는 없죠. 자, CO2 97.2. 그 다음에 뭡니까? H2O. H2O는 57.6. 자, 이게 뭡니까? 2몰이 있죠? 곱하기. 여기에 열량 Q 생성률이 얼마냐?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면 되죠. 이렇게. 이 고루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어쨌든 메탄이 했을 때, 이 열량이 생성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전체 열량이 생성되는 것이니까, 열량 Q를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항을 시킨 상태에서 계산하시게 되면, 엔탈피 변화, 열량, 마이너스 1수로 18 킬로칼로리 퍼 몰이 되겠다. 생성률이라는 것 자체가 물질 1몰이 연소했을 때, 그죠? 완전 연소 내지는 가장 안정된 연소 했을 때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열량입니다. 그래서 메탄 1몰이 완전 연소 했을 때 흡수되거나 생성되는 열량. 자, 이것을 우리가 생성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 탄소도 1몰이 완전 연소했을 때 생성되는 열량이 존재를 하고요. 마찬가지 수소도 각각의 생성열이 존재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각각의 생성열을 대입을 해서 메탄이 완전 연소했을 때 생성되는 총 열량, 거기에 이제 빠진 만큼의 열량 Q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